아, 광고 문자 때문에 너무 짜증나.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 확 고소해버릴까 보다. 최근에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40일간 22차례 광고 문자가 와서 고소했더니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광고 문자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 사건이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광고 문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진 건데요. 어떻게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광고 문자를 보냈길래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도 궁금해서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해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A고 피해자는 B입니다. 정황상 피해자 B는 가해자 A가 일하는 유흥주점에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19일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벌써 11월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낸 게 발단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런 홍보성 문자를 43일 동안 모두 22차례나 보낸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43일 동안 22번 보낸 거면 얼마 안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전송은 주로 밤 시간대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점인이 낮이 아닌 밤을 택한 거겠죠. 그런데 저녁 7시, 8시도 아니고 밤 12시 지나서 광고 문자가 온다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아침 알람 때문에 소리로 해놨을 텐데 자다가 갑자기 띠링! 이러면 진짜 빡치죠. 피해자 B는 당연히 광고 문자를 받고 싶지 않았기에 가해자 A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뜻을 밝혔지만 A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냈어요. B는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니 그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 A가 초범이었다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해자 A가 이전 사기, 절도 등 여러 차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횟수, 시간 내용 등을 고려해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강력사건 같은 건 아니지만 판결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범죄에 대해서 저희 로맨지가 이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누굴 쫓아다니고 집 앞에 뭘 두고 가고 전화 계속 걸고 이런 걸 스토킹이라고 했는데 광고 문자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하여금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판부의 스토킹에 대한 판결 경향이 진짜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구성 요건은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그리고 공포감을 일으켰는가, 또 이어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가를 보는데요. 원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이런 생활 속 범죄가 아닌 연인 관계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해 지속적인 광고 문자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요즘 층간소음도 스토킹 혐의에 적용받는 사례가 계속 있더라고요. 또한 불법 채권 추심에서도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혐의가 폭넓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법이 폭넓게 적용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스토킹 범죄라는 게 꼭 연인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의 구성 요건은 있어도 목적 등은 따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저는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원래 단순 층간소음은 경범죄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인데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면 3년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갑자기 엄청 강해지죠. 또 한 가지 확실해진 부분은 이제 광고 문자를 조금은 조심조심 보내서 밤에 허락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한 가지 다루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원래 양형 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판사마다 처벌 수준이 엄청 다를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콩밥망이처럼 처벌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 11월 10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안을 드디어 심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은 내년 1월쯤, 그리고 최종 의결은 내년 봄에야 될 것 같지만 우선 심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권고,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에서 8개월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권고하기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제한하되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고요. 흉기 휴대한 스토킹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을 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권고하되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는데,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는 건 가해자가 사회에 못 돌아다니게 구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희가 언급한 사건을 보면 벌금 150만 원 나왔는데 양형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스토킹 범죄 형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선처를 잘 못 받는다면 처벌이 꽤 무겁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형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특별 양형인자라는 게 있는데요. 형량을 무겁게 낼 가중인자가 형량을 줄여들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일반 스토킹은 징역 3년까지, 흉기 휴대 스토킹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제한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실히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어 간다는 게 저희도 몸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저희도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쌓아서 평소 했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인데 뉴스에 나온 사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야간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야간에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밤에 광고 문자가 오면 아이씨 뭐야 이렇게 기분 나빠도 신고를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았어도 야간에 광고 문자를 수신하는 것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야간 광고 수신 동의는 무조건 따로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신고해서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야간 시간이라 하면 오후 21시부터 이길 오전 8시까지가 해당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판결의 경우 문자를 보낸 사람을 신고한 경우인데, 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야간, 그러니까 밤 9시 이후 광고 문자가 온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에서 직접 경찰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스팸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저희한테는 스팸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저희 같은 법잘한한테 잘못 걸렸다간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폭넓게 법이 적용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무심코한 행동들이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잘 지키고 계실 테니까요. 물론 의도치 않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로맨즈처럼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법적 조력을 받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킹 범죄나 판결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맨즈의 신혁권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